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여수 산단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고작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고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최무경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수 국가산단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은 1966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2정유공장의 입지로 여수를 발표해 1967년 호남정유 공장 착공식을 시작으로 조성하게 된 공장입니다. 1973년에 본격적으로 산업의 젖줄 에너지 보급을 위한 석유화학 단지로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국내 석유화학 생산과 수출을 1위답게 국내 정유 정제 능력 25%, 에틸렌 생산량 46%, 비료 생산량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규모 석유화학 단지로 동양 최대이자 세계 1위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약 50%에 달하는 생산 능력으로 세계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석유화학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2020년 기준 296개의 업체 약 2만 4천 명이 근무하며 생산액이 연간 48조 원, 수출액이 176억 불로 전남 제조업 생산은 무려 88%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주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수많은 기업들이 자리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게 더욱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수산단은 해마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수산단의 사고 발생 현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여수국가산단은 1967년 조성된 이후부터 노동자들의 사망, 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번 사고를 제외하더라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여수국가산단에서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 이상 사고, 위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중대사고가 1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10년으로 그 기간을 넓혀서 살펴보면 지난 2017년에 12건, 2018년에 13건, 2019년은 7건, 2020년에 8건인데 지난해는 24건 등 총 118건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 기간 중에 노동자가 32명이 목숨을 잃고 8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50년이 가까이 된 낡은 시설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등 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노동자들과 지역민은 화학고를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참사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잠시 가장 최근 사례 2가지 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이죠. 이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지난해 12월 13일 날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물 제조업체인 이일산업에서 폭발 화재 사고 발생해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공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폭발 사고는 인화성 액체 상압 저장 탱크 상부에 통기관 연결 작업 중 발생했었는데요. 인화성 액체가 보관된 상압 저장 탱크 상부에서 휘발성 유기용제 처리 배관 설치를 위해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국가수해에서 발화 탱크에서 유증기 폭발했으나 스파크, 정전기 등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결국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는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고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일산업에 대해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3명을 투입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 바 있는데 감독 결과 사법 조치가 109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280건 등 무려 389건의 현행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에 과태료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상당히 안타까운 예.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 2달 만인 지난 2월에는요, 여천 NCC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일 산업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2달 만에 또다시 여천 NCC 공장에서 폭발 사고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네. 여천 NCC 폭발 사고는 에탄레인 금냉 공장에서 청소를 끝낸 열 교환기 밀폐 작업을 마치고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누칠을 하여 내부 압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탄소광 재질의 덮개가 튕겨져 나가 파편이 되면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발이 일어난 열 교환기는 공장에서 발생한 열 기체 상태를 증기로 바뀌는 시설로 평소 대기 압력의 10배 수준, 기밀 테스트를 위해서는 대기 압력의 17배 이상으로 압력을 높이는데 이 과정에서 압력이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 압력에 의해서 무려 2.5m, 무게 1톤의 커버가 20m 정도 튕겨져 나가면서 현장 작업자를 겹쳐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압력 시험 시 작업 반경 내에 작업자 투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는 반경 내에 작업자들이 서 있다 변이를 당한 것으로 파악돼 전형적인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최근 사고들만 짚어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각종 석유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밀집된 여수 국가산단은 시설 노후화와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의 사고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여천 NCC 폭발 사고 경우 사고로 숨진 노동자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망자 3명과 부상자 4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이일 산업 폭발 사고의 경우에도 희생자 모두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였었는데요.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지 50년이 다 된 여수 산단의 시설 노화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안전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대대적인 개선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로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데요.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 연령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최근 6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총 126건입니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의 중대사고가 123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중대사고의 절대 다수가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6년간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30명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중 조성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의 사상자가 226명으로 전체 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조성 20년 미만인 산업단지 사상자는 4명이 불과했습니다. 여수 산단과 같이 노후화가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산업단지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는 16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여수 산단은 사상자가 15명, 부상자는 10명으로 총 25명에 달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시설 노후화가 안전사고 발생과 비례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사고 현장에서의 구조와 진압 활동을 펼치는 소방관 분들의 안전도 우려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여수 국가산단은 그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산단이다 보니 화재 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방관들이 구조 구급 활동 중 위험에 노출된 소지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 활동 중 소방관 18명이 순직하고 2,643명이 다쳤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쳤는데요. 지난 1월에도 평택시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고립되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화염을 뚫고 피난 방향 반대로 가야 하는 숙명을 가진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산단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좀 촘촘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현재 전남도와 정부의 대응책들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매번 사고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수립되고는 있으나 안타깝게도 끊이지 않는 참사와 사상자 숫자가 보여주듯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수 산단은 국가 산단으로 관리 주체가 국가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산단 내 환경, 안전사고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켜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여수산단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전남도에서도 5급 팀장이 파견을 나가 있지만 센터장이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재센터가 아닌 소방본부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방재센터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 권한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여수 국가산단은 현업법상 안전점검 권한이 고용노동부에만 부여되어 있을 뿐 지자체의 현장 지도 권한이 없어 정부 부처에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50인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도가 가능하고 이마저도 시정 명령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산단이지만 지자체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달 도의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국가산단 특별법은 여수 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50년이 이제 다 됐습니다. 20년이 지나면은 노후산단으로 분류의 특별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는 여수 산단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네. 국가 산단 안전 문제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수 산단의 국비 납부율을 줄이고 지방세를 확대해 국가 산단을 유지하는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노후 산단 안전 관리를 사업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산단 내 안전 시설 개선 및 증축 지원, 국가 산단 주변 지역까지 포괄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 노동자 안전 지원 강화,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내용을 담은 국가 산단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했습니다. 자본이 끝이 없는 이윤 추구와 국가의 무책임에 기인한 노동 현장의 참사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일말의 진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면 노후 산단의 안정성과 환경 문제, 위험의 외주화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산단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산단 안전관리 시스템의 대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또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제정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이 여수산단에 석유화학 안전체험 교육장이 내년쯤 개관할 예정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로써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여수화학 안전체험 교육장은 내년 초 아마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년 1월 준공에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7월 정식 개관할 계획인데요. 여수 국가산단 입구에 3등 지구 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6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되는 체험 교육장에는 3개의 체험관과 가상 안전체험실, 응급처치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을 대비한 62개의 최신 안전체험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교육장이 완공되면 관리와 운영 인력으로는 한 20여 명이 상주하게 되고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석유화학 종사자 연간 2만 4천여 명이 교육훈련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국가산단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장이 개관하면 유형별 사례가 반영될 실질적인 안전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앞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신 내용 이외에도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관련해서 어떤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15번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번 사고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산단 사고 대부분은 설비의 노후화와 위험의 외주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부분이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해결책 중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대기업 계열사와 자회사가 본사를 산단 인근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 관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종이 보고서로만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현장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눈으로 보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제조 강국인 독일은 대기업들의 본사가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BMW, 아우디는 바이에른, 벤츠는 바덴 베스텐베르크에 본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포항에서도 포항제철의 자회사들이 전부 다 포항 현지에 있습니다. 네. 서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여수에서 보는 부분도 이 독일과 포항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대재해법을 피해가려고 하더라면 사업주들이 일단은 공장 인근에다가 자회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사가 현장에 있어야 중대재해법의 의의를 온전히 반영하고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수 국가산단 입주 대기업 계열사와 자회사의 본사 이전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될 것이며 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산단 사고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속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왔기에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